이번엔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내렸고 앞으로 어디에 얼마나 더 쏟아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짧은 시간 안에 호우가 집중되는 물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왔습니까? 네, 어제부터 비구름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레이더 영상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폭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사선으로 우리나라를 지나고 있는데요. 특히 보라색과 남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과 전북, 강원과 경북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충남 계룡과 세종, 대전 등 충청은 200mm 이상 쏟아졌고요. 특히 세종에는 오늘 아침에 1시간에 81.5mm, 충북 보은과 충남 천안 등에도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밤 사이에 긴급재난 문자가 여러 차례 이제 발송이 됐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극한호우는 이 발생 위치와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 기상청 예보관들이 실시간으로 비구름을 감지하다가 위험이 커지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충청과 강원, 호남 곳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오늘 오전에는 평택 등 경기 남부에도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 문자는 시간당 강수량이 50mm 이상이거나 이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거나 그리고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이면 발송되는데요. 기상청은 그리고 올해부터 여기에 한 단계 더 위험할 상황을 알리는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도 도입했지만 이번 비에서는 아직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비구름대가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고 서울에도 호우특보 내려졌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네, 다시 한번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지금은 비구름대가 새벽이나 아침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 경기 남부에도 강한 비구름대가 위치하면서 안성과 평택 등에도 호우 경보가 발령됐고요. 10시 35분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서울 서남권에도 강한 비구름대가 위치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인천 남동구와 경기 시흥에도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됐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서해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계속해서 북동진하면서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강한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북동진하는 비구름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가는데 그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비가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조금 전 레이더 화면에서도 이 비구름이 노란색이나 빨간색, 보라색 등 여러 색으로 나타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공기가 서로 충돌해서 비구름을 압축한다고 해도 이 공장에서 압축기로 철판 찍어내듯이 특정 지역에만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물건처럼 모양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 같은 비구름 안에서도 일부는 더 강하게 발달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새로운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히 현재는 이 비구름이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같은 지역에 장시간 머무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서 충청 지역 등 상황 알아봤는데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가 집중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비구름대도 점차 북상하겠는데요. 네. 화면 보실까요?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됐다면 점차 비구름이 이렇게 수도권까지 올라오면서 오후까지는 이 수도권과 중북부 지방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는 이렇게 북한과 경기 강원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내일 오후에는 이 대부분 지역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가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요즘에 보면 예전보다 확실히 강수의 그 강도가 좀 강해진 것 같거든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간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위성으로 관측한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를 지난해와 비교해봤는데 화면 보실까요? 이 왼쪽이 지난해 7월 7일, 그리고 오른쪽이 그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주변만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남쪽 해상은 이렇게 올해가 조금 더
30도가 넘는 수온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다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 먼 남쪽에서는 열대요란이나 태풍이 발달하기에도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따뜻한 바다는 더 많은 수증기를 대기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물탱크가 커진 만큼 비구름이 한 번 터지면 예전보다 더 많은 비를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속보 보면은 경기 오산에 이제 호우 경보가 확대돼서 시간당 30에서 40mm 폭우가 예보됐는데 지금 나오는 호우특보 상황을 보면 수도권 쪽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반대로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곳도 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상청이 올여름에 처음으로 도입한 특보인데요.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고 건강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 기준으로는 조금 다른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와 해안 그리고 섬 지역은 26도 이상, 제주도는 27도 이상이 기준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은 오늘 낮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영남과 제주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경남 하동에도 발령되는 등 이 남부는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만큼 온열 질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가 시작이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올해 한마디로 장마를 정리하면 지각장마, 그리고 극한장마, 폭염장마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시작이 늦었습니다. 제주는 평년보다 11일, 남부는 7일, 중부는 6일 정도 늦었고요. 제주와 남부는 역대 손꼽힐 정도로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예전처럼 전국에 고르게 이어지기보다 좁은 지역에 이렇게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는 극한 장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치면 남부지방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폭염이 나타나고요.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더위도 심해지는 폭염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장마 초반이지만 늦게 시작했어도 비는 더 강해졌고요. 비가 그치면 곧바로 폭염이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올해 장마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네, 장마 끝나면 이제 또 더위를 각오해야 될 텐데 이번에 태풍이 남부 지역 폭염을 강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며칠 전 위성인데 이 붉은색이 대기 중에 수증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수증기를 끌어올리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는 데 영향도 주고 우리나라에는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계속 폭염이 더 심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폭염이 강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비가 그치면 더위 대비도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구름이 충청을 지나서 이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